아리랑 사권 제2부 민족혼 1 대지진. 밤마다 자정이면 산줄기들이 우르릉 우르릉 울린다고 했다. 그 소리는 멀고 먼 데서 천둥이 구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수만 근짜리 종이 몇십 리 밖에서 울려오는 소리 같다고도 했다. 그 소리는 우람하고 웅장하면서도 너무 멀고 깊은 데서 울리는 소리라 감감하고 아득하게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소리는 여간에서 듣기가 어렵다고 했다. 옛날 사람들이 일부러 자정까지 잠을 자지 않고 귀를 기울여도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사람들의 귀에는 그저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라고 했다. 그 감감하고 아득하게 울리는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했다. 죄 지은 일 없이 마음이 청정하고 고아한 사람이거나 자기 일에만 마음을 팔지 않고 나라 걱정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환히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우람하고 웅장한 소리가 무슨 뜻을 간직하고 있는지 안다고 했다. 그 천둥이 울리는 것도 같고 수만 근짜리 범종이 울리는 것도 같은 소리는 수천 년 긴 잠을 자고 있던 호랑이가 잠을 깨며 으르릉거리는 소리라는 것이었다. 처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솟길 때 하느님은 이 땅의 형상을 호랑이로 지었고 그 정기를 산줄기를 따라 깊이 묻어 두었다는 것이었다. 그 호랑이는 하늘에서 내린 정기를 품고 수은하고 긴 잠을 자는 것이 일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제 몸이 무슨 압박으로 갑갑해지거나 어떤 상처를 입어 견딜 수 없이 아프게 되면 수천 년의 잠을 깨고 일어나며 그 정기를 토해낸다고 했다. 그 호랑이는 마침내 전신을 묶이고 다친 답답함과 아픔을 더는 참지 못하고 잠을 깨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산줄기를 따라 천둥소리처럼 우람하고 범종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리고 있는 소리는 호랑이의 정기가 함께 요동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정기는 산줄기의 혀를 따라 큰 산으로 모여드는 중이라고 했다. 큰 산들의 굵은 혈로 모여든 정기는 불길처럼 뻗치면서 장수들을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 정기가 모이고 있는 산은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태백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이라고 했다. 호랑이의 정기를 타고나게 될 그 8 장수들은 호랑이의 용맹과 기상으로 단숨에 외놈들을 무찌르고 없애 이 땅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8개의 명산에서 호랑이 장수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문은 찬바람에 실려 사방팔방으로 퍼지지 않은 데가 없었다. 어린아이들도 그 소문을 모르는 아이들이 없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만 조잘거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리 맞춰 노래도 불렀다. 환생이야 환생이야 녹두장군 환생이야 8 장수 호랑이 장수 천군만마 몰아오네. 좌로 치고 우로 치고 외놈들 씨 말리면 맺힌 한 풀어지고 설킨 한 사가들지. 아이들은 이 노래를 누가 지었는지 몰랐다. 또 누구한테 일삼아 배운 적도 없었다. 새야 새야 녹두새야 하는 노래처럼 그저 바람결에 들어서 알았고 바람결에 실어서 보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노래를 마음 놓고 아무 데서나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노래를 잘못 불러 헌병 분견소나 경찰 주재소에 잡혀가면 집안이 온통 결단난다는 것을 환히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놀 때만 그 노래를 입맞춰 불렀고 조금만 낯선 사람이 보였다 하면 딴 노래를 바꿔 불렀다. 명산의 전기를 받아 용맹이 출중한 장수가 태어날 거라는 이야기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지방마다 다른 줄거리의 이야기들이 떠돌기도 했다. 그런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머지않아 전봉준 장군 같은 사람이 나타나 왜적들을 무찌르고 몰아낼 거라는 내용이었다. 그런 소문들이 떠도는 가운데 설이 지나고 보름이 다가왔다. 농사가 생업인 사람들에게 정월 대보름은 설보다 더 큰 명절이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추석의 보름달이 알곡을 걷어들이는 만족감으로 꽉 찬 달이라면 정월의 보름달은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는 기원으로 꽉 찬 달이었다. 그러나 박건식은 밤마다 달이 차오르는 것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다. 달을 올려다볼 때마다 시름만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떠오르는 달을 보며 정말 용맹스런 장수가 어디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건식이 있는가? 누군가가 인기척을 내며 사립을 들어서고 있었다. 야, 누구다요? 박건식은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다. 나시 만표 아범이요. 야, 날도 찬디 아재가 어쩐 일이시다요? 저녁은 잡수셨는게라? 박건식은 남상명을 알아보고는 착잡한 기분을 밀어내며 인사를 갖췄다. 인자 날도 많이 푹해졌구마. 절기는 못 속이는 법이요. 자네도 밥은 묵었는가 어쩐가? 남사명은 나이든 사람답게 다정하고 포근한 어조로 인사를 건넸다. 야, 밥 막 묵었구먼이라. 대답은 이렇게 하면서도 박건식의 속은 몹시 꼬이고 있었다. 저녁이라고 먹은 것은 밥이 아니라 죽이었다. 죽을 먹지 않을 수 없게 된 신세가 분하고도 한심스러웠다. 논밭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잡곡밥일망정 죽을 끓인 적은 없었던 것이다. 근뒤 말이시. 남상명은 마루 끝에 엉거주춤 걸터 앉았다. 방으로 드시제라. 날이 썬들썬들한디. 박건식은 눈치 빠르게 윗방문을 열었다. 자네 달 차오르는 것 알고 있제? 소리를 맞춰봐야 할 것인디. 자네 어쩌려고 이러고 있는가? 남상명은 방으로 따라 들어가며 용건을 털어놓고 있었다. 하기 거북한 말을 등 뒤에다 대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또 이 얘기다요. 박건식의 어조가 그만 달라졌다. 성내지 말고 안 쏘. 성내는 것이 아니란 게라. 사람이 맴이 편하고 속이 잠잠해야 농악을 울리던 풍악을 치든 할 것 아니겠소. 아버지는 이 삼동에 땡땡 얼어가면서 징역살이를 하시는 판에 나가 미친놈도 아니고 무신 신명 뻗쳤다고 징체를 잡고 지랄을 하왔소. 긁어 말이오. 요런 나보고 징체 잡고 들썩들썩 놀아나라는 것이 이치에 맞고 도리에 맞는 일로 생각하시는 게라? 박건식은 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애써 감정을 누르고 있었다. 5년 형을 언도받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당장 의병이라도 일으키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려. 자네 몸이 어떤지도 다 알고 자네 말도 맞는 말이시. 근데 그리 외골수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쬐게 틀어서 생각해 보잔 말이시. 근게 우리가 이적지 절기 따라 명절 따라 풍악을 울림서 동네 구판을 벌레온 것이 무신 연고든가? 가뭄 안 들고 홍수 안 나게 희서 풍년 들게 해둬라. 호열자 귀신 손님 귀신 하루거리 귀신 놀래고 겁먹어 돌림병 없게 해둬라. 오만잡기 누르고 쫓아 집집마동 장근심 없이 액땜 허게 해둬라. 요런 거 빌자고 동네 방대 돌아친 것이든가?
그런 것이야. 새까지 아니더라고.